왜 송철호 울산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건지 취재기자의 이제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게 물음표네요. 일단 지금 수사하는 것이 이제 고발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정무특보실이랄지 뭐 관련된 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져 이게 있습니다. 공약을 세웠던 그런 네,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을 세우는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그런 혐의가 있어요. 예.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압수수색이 뭐 이걸로 끝나지 않으려 봐요. 여기에서 어떤 걸 얻느냐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 이제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소환도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압수수색 자체도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시장과 관련된 집무실이랄지 자태나 압수수색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송 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점에 관한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공수사 2부예요. 김태훈 부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일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 당시에 비서실 부실장 정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그곳입니다. 일단 아마 지금 추미애 장관 취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로 할 때 그때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했던 정모 씨가 있거든요. 정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니까 사실 뭐 언론에서는 이건 또 추미애 장관도 조사하는 게 아니냐,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장관 취임과 의도적으로 맞춰서 조사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큰 그림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뭐, 요행이도 일치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실장이,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부실장이 송철호 시장과 관련된 공약 부분이랄지 그런데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뭐 오찬도 하고 청와대 관계자도 소개해주고 그렇죠. 오찬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메모지에도 다 발견됐다는 거고. 그런데 사실 청와대도 계속 관련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4월에 이제 부실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송철호 시장 캠프에 이제 정무특보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전략공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미애 대표와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무특보로 갔는데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된 다음에도 계속 정무특보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안 밝혀져 있지만 결국 정무특보와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자체도 정무특보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 칼날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또 추미애 장관의 이 당대표 시절 측근인 정모 씨를 소환 조사하고 또 이틀 만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까? 글쎄 뭐 도전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정모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주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데 마침 그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또 검찰은 이렇게 빨리 임명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보통 10일 안에 이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바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바로 이제 재송부하라고 해서 1일 날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2일 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검찰도 이게 뭔가 이제 일정 자체가 아니라 겹쳐버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관련 수사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비서관과 사실은 이제 연결시켜줬던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 입장도 사실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뭐 개혁을 저항해 수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추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검찰도 저는 곤욕스럽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 보면 저는 검찰이 그런 걸 자초하리라고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검찰은 일단 현재의 어떤 방침이 뭐냐면 자호면하지 않는다. 그냥 수사한다. 그런 것만이 검찰이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검찰과 관련해서 하여튼 이 소신을 지켜주는데 내가 적극 지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검찰의 자기 길을 가겠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선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는 게 말이 되냐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인사의 정당성 예전에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이제 서모 변호사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인사를 좌천시켰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근데 그 사건과 이제 비유를 좀 하면 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업무를 시작하고 좀 사람도 파악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보고도 받고 해서 인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다음 주 중에 바로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를 다 짜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만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하느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사검증을 주무가 바로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도둑이 포졸 인사를 한다라는 뭐 일부 어떤 뭐 네. 사설도 있던데. 자, 국민들 보시기에 인사라는 게 공정성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검증하고 누가 인사하느냐가 이게 어쩌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인사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에 충분히 우려성이 있는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가서 뭔가 파악을 하고 인사하면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인사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하명 인사를 그냥 집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인사권을 휘두르게 되면은 직권남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인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 토요 랭킹쇼에서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